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롱장입니다. 오늘은 월세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월세는 제가 올해 굉장히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타이밍이 될 때마다 말씀을 드리겠다고 언급을 했었어요.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하기, 좋아요, 멤버십 부탁드리고요. 제 정규 강의 접수 기간입니다. 그리고 제 책 아래 링크에서 확인 가능하세요. 전세살이 팍팍 역대급 거래 절벽 속 월세와 과속.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많은 분들이 이 월세 가속화에 대해서 심각성을 느끼지 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마음에 안 들거든요. 제일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어떤 방송을 하거나 유튜버를 하거나 아무튼 뭐 언론에서 기사를 쓰거나 어쨌건 사람들한테 필요한 부분도 알려주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여기서 많이 얘기해도 여러분한테 얼마나 와닿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2017년도에 다주택자 규제하면 나중에 전세가 폭등은 이어지는 수순이고 말씀드렸었고요. 임대차 3법 건들면 정말 시장 발칵 뒤집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종부세 있죠. 종부세 나중에 집 사는 사람이랑 세입자한테 전가될 수밖에 없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다주택자 규제도 할 때는 내일이 아니고, 전세가가 올라도 지금 당장은 아니고, 그리고 아시겠지만 임대차 3법을 해도 당장 내일이 아니죠. 오히려 갱신권이 가능해지죠. 그리고 종부세를 올려도 내일이 아니죠. 여러분 지금 주거 구하시는데 편하세요? 편한 분들도 계시겠죠. 다주택자를 줄였죠. 팩트만 보자고요. 다주택자를 줄이고 지금은 서울에 다주택자가 늘어날 수가 없거든요. 정말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정신 나간 사람 아니면 잘 안 할 거예요. 그런데 다주택자를 줄여서 지금 5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종부세를 올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취득세, 그리고 양도세 올렸죠. 그래서 어떻게 됐죠? 무슨 말이냐면, 결국 시장에 어떤 걸 했을 때 나중에 결과가 나오는 걸 알려면 시간이 걸려요. 무슨 말이냐? 지금 당장 부동산 시장에 관심을 가진 지 한 6개월에서 1년만 되신 분들은 모를 수도 있어요. 깊숙이 공부를 하지 않고 집중을 하지 않으면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에 내가 몸소 체험하는데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이건 당연히 저도 인정을 하고 저도 겪었던 부분이에요. 하지만 지금 시장이 2년, 3년 제 유튜브 쭉 봐오신 분들은 이제 알지 않으세요? 시간이 지났고 모든 걸 몸으로 느껴볼 시간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이 타이슨이 했던 얘기 있잖아요. 계획이 있다. 처맞기 전까지. 그런데 이제 맞았잖아요, 여러분. 제 말 이해되세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되게 상식적이고 원론적인 거예요. 많은 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처럼 거시경제학이 들어가 있지도 않고 금리가 들어가 있지도 않고 똑똑하고 뭐 교수님들이 하시는 말씀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얘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었겠지만 죄송하지만 오히려 어떤 뭔가 공부를 해서 점수를 따면 제가 더 잘 따지 않겠어요. 그런 분들보다. 그죠? 뭐 되게 높으신 분들이야 제가 못하겠지만 무슨 말이냐면 필요 없으니까 안 하는 거지 제가 잘 모르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자, 시간이 지났죠. 어떻게 됐어요? 30번 가까이 규제했죠. 어떻게 됐어요? 시장 개판됐죠. 그리고 공급이 충분하다고 했었잖아요. 제가 여기서 검색을 해서 보여드려야 되나요? 공급이 충분하다고 노래를 불렀었잖아요. 어떻게 됐죠? 지금 뭐 난리 부르스예요, 지금. 지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가 아닌 것에 규제를 풀고 있어요. 급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다주택자 때문에 이게 시장이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서울에 다주택자 없다니까요, 이제. 못 늘어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잖아요. 금리 건드렸고, 대출 중지시켰고, 다주택자 다 때려잡았고, 임대사업자 없애버렸고, 할 수 있는 거 거의 다 했잖아요. 대출 중지는 사실은 반시장적 정책은 맞아요. 이해는 못하겠는데, 제가 결정할 부분은 아니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제가 더 이상 뭘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정치방송이 되겠죠. 정말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정치적 얘기를 하고자 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행동과 결과만 보자는 거예요. 뭔가 행위를 했고 지금 몇 년이 지나면서 결과가 다 나왔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2017년도부터 규제 지역을 늘리고 양도세를 강화하고 다주택자를 잡고 이런 규제를 통해서 집값을 안정화시켰으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학생이 A란 방법으로 공부를 했는데 대학을 떨어졌어요. B란 방법으로 해도 떨어졌어요. C란 방법으로 했는데 또 떨어졌어요. 근데 D란 방법으로 하니까 대학에 붙었어요. 여러분 앞으로 A, B, C, D 중에서 뭘 써야 돼요? D를 써야 되잖아요. 과거에 D란 방법을 썼던 적이 있어요. 부동산 시장에서. 그래서 잡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 하고 있죠? A. 그 다음에 B도 아니야. 그리고 A.
그리고 A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시라고요, 여러분. A, B, C도 아니에요, 지금. 지금 최근에 와서 이제 B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지금 시장이 바뀔 이유가 하나도 없다니까요, 여러분. 없어요. 지금 시장 분석은 쉬워요. 시간이 지나면 모든 건 알게 되겠죠. 그런데 월세 얘기 나왔죠. 역대급 거래 절벽 속 월세화 가속이죠. 그러면 보나마나 여러분 또 이래요. 월세? 내 얘기 아닌데? 나 월세 안 살 건데? 지금은 그렇죠. 근데 지금까지 어땠어요? 내일이 아니다가 내일이 되죠. 당장은 응원을 받고 시장이 개판이 되죠. 다 똑같잖아요, 지금. 다 대출 규제도 내일이 아니다가 여러분 이제 대출 규제가 내일이 아니었죠. 이제 전세나 만기 다가와 보세요. 여러분 일 돼요. 저 주변에 정말 많아요. 다 내일이 돼요. 부동산은 여러분이 강제 참여해야 되기 때문에 내일이 돼요. 월세 가속화가 여러분 일이 안 될까요? 됩니다. 왜 그럴까요? 전세 만기가 됐어요. 전세를 구하러 나가니까 비싸요. 그래서 못 구해요. 근데 겨우 구했어요. 근데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보니까 월세 내는 것보다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균등 상환이 더 비싸요. 그리고 대출도 충분히 안 나와요. 그리고 하급지로 내려가기 싫어요. 그 월세로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월세가 막 올라가고 있다니까요. 그 월세 들어갔죠. 그 월세 만기 때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거 올려줄 수 있어요? 월세는요, 여러분 달라요. 월세는 일정 이상 올라가면 여러분이 그때부터 못 내거나 낸다고 해도 삶의 질이 완전 바닥으로 짜부가 돼요. 해외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그 월세 때문에 결국 지금 독일에서 사람들이 들고 일어난 거잖아요. 베를린에서. 월세는 사람을 정말 비참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생각이라도 해보세요. 여러분이 월 500만 원을 버는데 내가 정말 나를 갈아 넣어서 번 500만 원 중에서 월세로 250이 나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근데 사람의 문제가 뭐냐면 이걸 제가 말씀을 드려도 안 와닿아요. 사람은 맞기 전까진 몰라요. 제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실화예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있었어요. 굉장히 폭력적인 사람이 있고 그 사람한테 폭행을 당한 사람이 제3자한테 가서 저 사람 멀리해라. 폭력적이다. 위험하다. 폭행을 쓰는 사람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이 사람이 뭐라 그런지 알아요? 둘 사람 간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저 사람도 저 사람만의 문제가 있었을 것이고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은 안 맞았으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어울리다가 얘도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길이길이 난리가 된 거예요. 저거 사람도 아니라고 사람 때린다고. 그럼 B는 뭐라 그래요? 내가 얘기했잖아 라고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 일이 돼야지 움직이는데요. 지금은 이거는 여태까지 나왔던 것 중에서 상당히 심각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월세 시장에 갇혀버리시면은 앞으로 집을 사게 될 확률이 엄청 내려가요. 전세랑 다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알려드리고 싶어요. 월세화가 가속화되는 거 그리고 월세가 오르는 거는 여러분이 만약에 집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대단히 위험한 적신호예요. 이게 왜 이럴까요? 단순해요. 여러분이 월세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지금 세금 올라갔죠? 집 사면 때려잡으려고 그러죠? 그리고 집 사면 내려갈 것 같죠? 그럼 집을 사고 싶어요? 사고 싶지 않아요? 사기 싫죠? 월세는 누가 제공해요? 집을 산 사람이 제공하잖아요. 집을 사기 싫죠? 집을 산 사람이 월세를 제공하잖아요. 집을 사기 싫으면 당연히 월세를 제공할 사람은 없죠. 근데 세금도 내기 싫고 떨어질 것도 무섭고 귀찮으니까 집을 안 사고 싶은데 주거 공간은 필요하고 만기는 다가오시죠. 근데 전세도 대출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지금. 그럼 뭘로 살아야 돼요? 월세로 살아야죠. 월세 공급은 늘까요, 줄까요? 무조건 줄어들어요, 앞으로. 월세 수요는 늘까요, 줄까요? 월세 수요는 기꺼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전세 시장이 망가지면서 월세가 올라갈 거예요. 그러면 월세 수요가 올라가고 월세 공급이 줄어드는데 월세가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월세가가 올라가면서 월세화가 가속화되면서 집주인을 욕하겠죠. 근데 오잉? 집주인도 그 월세 받아서 세금 내고 있네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가 선망하는 미국 모델이죠. 우리가 OECD 국가를 예를 들면서 세금을 다 때려 올렸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세금 올리면 세입자는 더 힘들어지고 세금 올리면 집값은 무조건 올라간다니까요. 이게 제 이론이 아니라 해외에서 다 있었던 현상이에요, 여러분. 너무 뻔한 현상이라고요. 근데 앞으로 세금을 줄일까요? 줄인다는 말씀들은 하세요. 그런데 그건 대선이 끝나봐야 알고 시간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쨌건 간에 대선이 또 끝나고 6월달이 넘어가서 종부세가 나오면 사람들은 세금 낼 게 다 정해지거든요. 그러면 한동안은 또 심리적으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전세나 월세는 누가 공급하니까? 다주택자가 공급하는데 공급할 사람이 줄어들겠죠. 지금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풀어주거나
다주택자한테 혜택을 주고 싶은 분은 없어요. 왜? 국민들이 그 얘기만 하면은 그냥 이빨을 부들부들 떠시니까요. 그것까진 좋아요. 그런데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언젠가 여러분 일이 돼요. 제가 그래서 책이랑 강의 낸 거예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 이게 그냥 제가 계속 예를 들잖아요. 종부세 여러분이랑 상관없었잖아요. 지금은 있지 않으세요? 훨씬 더 많은 분이 연관 있으시죠. 대출 중지 연관 없었죠. 금리 인상 연관 없었죠. 규제 지역 연관 없었죠. 양도세 관한 나랑 상관없었죠. 취득세 강화 나랑 상관없었죠. 종부세 나랑 상관없었는데 지금은 다 직접적은 아니더라도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상관이 있으시잖아요. 생각해보면은. 그러면 당연히 월세와 가속도 언젠간 여러분 앞에 떨어질 이슈라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이걸 알고 올해 시장에 대한 결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만큼은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저는. 진짜 저는 살면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월세로 다니는 거 정말 전 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 지금 뭐 제가 예를 들기에 적절하진 않지만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뭐가 제일 힘들겠어요? 월세는 나가거든요. 주거도 마찬가지예요. 월급은 안 올라가는데 월세가 올라간다고 상상만 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걸 나라에서 구해줄까요? 나라가 도와준다고요? 지난 5년 동안 그러면 다 해결해 줬나요? 각자 도생이에요, 여러분. 좀 눈을 뜨고 나와 내 가족은 내가 지킨다는 심정으로 이건 미리미리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옛날이랑 달라요. 옛날에는 천천히 반응하고 천천히 준비할 시간이 있었는데 요즘은 그렇지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시죠? 예. 너무 이게 빨라요, 이것들이. 거래되는 게 많으면, 매물이 많으면 뭔가 현상이 일어나는데 시간이 걸리잖아요. 거래가 되면서 일어나니까. 근데 지금은 매물 자체가 많지가 않고 거래 자체가 많지가 않으니까 뭔가 현상이 일어나면 퍽퍽퍽 일어나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분위기가 조금이라도 감지되신다면 이 월세와 가속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됐으면 좋겠고요. 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